안녕하십니까, 고도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문가 중에서 2022년도 주식시장의 흐름을 가장 잘 맞춘 한 분을 꼽으라면 저는 강영현 이사님을 꼽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몇 분의 전문가가 있는데요. 강영현 이사님, 그리고 오건영 부부장님이라든가 그 외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들린 듯이 맞추는 전문가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항상 귀를 열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강영현 이사님은 방송 출연을 잘 하시지는 않습니다. 가끔 연합인포맥스나 3프로TV에서 볼 수 있고, 따로 그 강영현의 주도주 클럽, 그리고 유튜브, 카페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건영 부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3프로에서도 볼 수 있고요. 신한은행 이제 유튜브 들어가면 쩐설의 오건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보는 페이스북에서 오건영 부부장님이 자신의 뷰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건영 부부장님은. 자, 링크는 이제 상세 설명란에 올려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주식을 사야 하는가, 바닥이 언제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될다라고 보는 거죠. 그 뷰를 강영현 이사님이 감사하게도 공유를 해 주셨는데요. 그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 뷰를 이제 3프로TV에서 공유를 했는데요. 한 30분 정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앞단의 데이터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제부터 바닥은 언제이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주식을 사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그 두 개의 데이터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인데요. 자, 좀 보면은 정말 중요한 데이터 같아요. 요거 지금 이 하늘색 파란 네모칸 있죠. 자, 요 네모칸이 리세션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리세션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은 EPS 추정치입니다. EPS 추정치인데요. 자, 이 EPS 추정치가 이렇게 가다가 리세션 구간에서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는데 리세션이 거의 끝나가는 이쯤에서 거의 바닥을 잡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이전부터 바닥을 치고, 이게 S&P 500입니다. 이미 바닥을 치고 몇 개월 전부터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현 이사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 어디쯤에 와 있는가 추정을 하는 거는 지금 이 초록색 칸과 이 하늘색 칸 요 구간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한 요 정도밖에 지금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거고요. 지금 요 리세션 구간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진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 리세션 구간에서 결국엔 크러쉬가 나오는, 먼저 크러쉬가 나온다. EPS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크러쉬가 나오는 게 아니고, EPS가 어느 정도에 있을 때 크러쉬가 먼저 나버린다는 것이죠. 참 맞추기가 힘들다, 이 크러쉬를. 그런 건데, 결국에 이 크러쉬를 거의 전저점 여기서는 맞출 수 없다, 그겁니다. 맞출 수 없고 요 밑단 어딘가쯤에 우리는 맞춰서 바닥을 잡고 가야 된다, 이거죠. 감사하게도 강현 이사님이 그 데이터를 힌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 5가지인데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신규 수rop수당 청구 건수 4주 평균 6개월치가 35만 건 이상으로 올라야 된다, 이거고요. 그 두 번째,
전체적인 실업률이 0.3% 올라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는가? 실업률 데이터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실업률 데이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봇이 나오고 금리를 멈춘다는 거고, 그리고 멈추면 당연히 인하를 하겠죠. 인하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ISM 제조업 지표가 35에서 45 사이, 이 사이에서 평균적으로 바닥을 잡고 턴한다 이겁니다. 자, 요 사이에서 바닥을 잡고 턴한다 이겁니다. 자, 하지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뭐 이거 평균치라서 이번에도 적용될지 장담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정도 되었을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 자금을 수입하면 될 것 같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이 파란색 이 일직선 선 있잖아요. 이게 주가의 전 저점이라 보는 겁니다. 이게 예전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데요. 일직선 데이터들이 전 저점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전 저점. 그러면 이 찐 파란색은 뭐냐? 기준금리입니다. 미국 기준금리인데, 이게 상당히 웃긴데 한번 봐보세요. 기준금리가 올라가거나 멈춘 시점에 전저점이 나온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나 멈춘 시점에 전저점이 나온 적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나 멈춘 시점에 전저점이 나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뭐냐?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거의 바닥을 잡았을 때 전저점이 나왔다.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전저점이 나왔을 때 바닥이 나왔다. 기준금리가 내려가거나 완전히 전저점이 나왔을 때 바닥이 나왔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중간에 나온 거죠.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게 아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지금 이 그래프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준금리 올라가는 게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이게 언제 피봇하고 금리 인하할지 참, 어쨌든 간에 강영현 이사님은 내년 상반기를 가장 위험한 시기일 것 같다는 뷰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전문가들이 뷰가 항상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영현 이사님 이제까지 다 맞추시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의 이런 분들은 자신이 만약에 틀렸다면은 틀렸다고 바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다치지 않게 빠르게 자신이 뷰를 수정을 하시거든요. 그게 진정한 전문가라고 봅니다. 강영현 이사님 제가 동영상을 거의 다 봤는데요. 이제까지 올린 동영상도 다 봤어요. 근데 강영현 이사님도 주식으로 깡통을 여러 번 찼었고, 정말 손가락을 자르는 듯한 고통도 느껴봤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을 알고 있어서 더욱 이렇게 좋은 뷰를 공유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내공, 그런 내공으로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서 더욱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